안녕하세요. 저는 최근에 드라마 같은 일들을 눈앞에서 경험하게 된 40대 여자입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모르겠어요. 저는 가정을 위해 열심히 살아온 것밖에 없는데 왜 이런 아픔을 겪어야 하며 제가 잘못된 사람처럼 오해를 받아야 하는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문제의 시작은 제 몸에 변화가 오면서였어요. 어느 날부터인가 몸 여기저기가 쑤시고 아프더니 아랫배에 묵직한 느낌과 불쾌한 통증이 왔었고 그 아픔이 상당히 오래 지속되었어요. 어쩌면 그럴 때 대충 넘어갈 수도 있었을 텐데 계속 몸에 이상한 반응이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건강검진을 받아봐야 할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떨쳐낼 수가 없었어요. 아직 한참 젊은 나이인데 제게 문제가 생길 거라고는 전혀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피곤해서 일시적인 현상일 뿐 몸 상태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았는데 병원에서 받게 된 검사 결과를 듣는 순간 하늘이 무너져 내려 버렸어요. 이미 난소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상태가 좋지 않아 수술을 진행해야 했어요. 그래서 입원을 해야 했고 시댁 식구들이 이 소식을 듣고 급하게 병원으로 와줬어요. 난소암에 걸렸다는 말을 들었을 때 엄청난 충격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수술까지 진행해야 된다는 말에 시어머니께서는 많이 놀라신 것 같아요. 의사에게 쉬지 않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시모가 가장 심각하게 여긴 것은 저가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자궁저출과 암으로 재건 수술 후 항암 치료를 계속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게 엄청난 충격을 받았고 비틀거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올 줄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것들이었기에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야 할지 걱정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하라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며 다시 예전처럼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따르기로 결심했습니다. 결국 자궁을 삼킨 후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회복을 기다리면서 힘든 날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아이를 더 이상 가질 수 없게 된 몸이 되어버린 결과 시무가 이에 불만을 품고 버렸습니다. 여자로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며 너에게 앞으로 어떤 기대를 가져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손자를 평생 안아볼 수 없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너희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맞는지 알 수 없고 나도 손녀나 손녀딸로만 만족할 수 없어서 너에게 더 많은 손자를 낳아달라고 부탁했던 것이었는데 어떻게 이런 상황이 생겼는지 깊이 생각해 봅니다. 몸이 안 좋아진 이유가 안타까운데 우리 집안에 문제가 생기면 어떡할지 모르겠어. 특히 암이라니 난소암이 무엇인지는 몰라. 다른 암도 많은데 참 안타까울 뿐이야. 너희들과의 관계에 진지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봐. 내가 나의 아들이 우리 가문을 이어받는 사람과 다시 만나면 좋겠다. 너도 더 이상 우리 집안에 피해를 입히지 말고 사라지면 좋겠다. 나는 너무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우리 집안에 불행이 오지 않기를 바라고 있어? 우리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이건 초자연적으로 너의 몸에서 문제가 생긴 거야? 이 문제는 존재하기는 하지만 우리가 잘못한 것은 아니에요. 맞는 말인 것 같아. 나도 아들이나 손자를 원했었는데 자궁을 드러내서 너에게 기대할 만한 것이 더 이상 없어. 여기까지만 하는 게 맞겠어. 이 사람이 원해서 동의해 수술한 게 아닌데 왜 그랬어요? 말하려고 이렇게까지 오신 거면 아무래도 돌아가시는 게 좋겠어요. 두 분이 제 인생을 살아주는 게 아니잖아요. 상처 주는 말은 좀 삼가주세요. 그러면 제 입장이 어떻게 될까요? 암을 원하고 걸리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시부모는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해서 기분이 상해서 상처 주는 말을 거침없이 했어요. 대를 이어야 하는데 저에게는 더 이상 기대를 할 수 없으니 제가 필요 없는 존재처럼 여겨지고 있었던 것이었죠. 그런 말들을 듣다 보니 저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정말 피해를 주고 있는 것 같아서 남편과 부부 생활을 지속할 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고 항암 치료를 받는 동안 남편한테도 눈치가 보여 마음이 많이 무거웠어요. 이혼이라는 게 쉬운 문제는 아니었지만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시부모님께서 지속적으로 찾아오시면서 가해지는 압박이 정신적으로 많이 버겁고 힘이 드네요.
그렇게 암 제거 수술을 하고 나서 항암 치료를 6번 정도 받아왔지만 다행히 몸에 남아있던 아픔은 눈에 띄게 완화되고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몸은 점차 정상으로 회복되고 있었지만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라는 현실은 여전하여 심리적으로 많이 어려웠어요. 5살밖에 안 된 제 딸을 돌봐주던 엄마는 제 몸만 신경 쓰라며 많은 도움을 주셨지만 매번 병원을 찾는 시모는 저와 남편 사이에 언제 이혼할 건지 묻는 말만 하기에 서운했던 제가 결국 감정을 억누를 수 없게 되었어요. 내 아들의 인생을 당신 때문에 더 이상 망치고 싶지 않다며 이제 곧 퇴원한다고 하면서 병원에서 보낸 1년이 넘는 시간을 돌아보며 어머님은 결정해야 할 때가 왔다고 말씀하셨다. 무슨 말씀하시는지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요. 매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아직까지 그 사람과 이혼할 생각이 없어요. 하은이도 아직 5살밖에 안 됐는데 그이랑 이혼하면 아이가 받게 될 상처가 너무 커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이혼하지 않겠다고 확실하게 설명드렸으니 이제 그만 좀 하세요. 그건 당신의 생각이지 우리 집안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대를 이어줄 아들 손자가 필요하니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여자는 우리 집안에 필요 없어. 내 아들한테도 물어봤더니 아들도 원하지만 내가 애를 가질 수 없어서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다고 했는데 그 말이 무슨 뜻이겠어? 자궁이 없는 여자가 아닌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다른 여자를 원한다는 건 아니겠어요? 내가 지금 내 형제니? 그래도 우리가 함께 지내온 세월 때문에 너를 불쌍하게 여겨서 그냥 내 곁에 있을 뿐이야. 하지만 속마음으로는 이혼을 원하는 생각이 내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을 거야. 오늘 내 아들이 오면 다시 한번 진지한 대화를 나누기를 희망해. 대화를 통해 어떻게든 불행을 바꿀 수는 없겠지만 우리 집안에는 후계자로서 여자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너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고 이혼 서류는 내가 대신 준비할 테니까 너는 그저 사인만 해주면 돼. 어머니께서 임의로 결정하지 마시고 충분한 대화 후에 이혼 결론을 내리는 게 좋겠어. 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도 상황은 변하지 않을 거야. 상황은 언제든지 뒤집힐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당신이 무리인 아들과 이혼을 안 한다 해도 결국 당신은 도장을 찍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 의미에서 피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시모와 한참 동안 얼굴을 붉히면서 대화를 주고받았을 때 기분이 정말 좋지 않았던 것은 남편의 행동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은 제게 평생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시모에게는 아이를 가지지 못해 이혼하고 싶다는 말을 꺼냈다는 점이 매우 서운했었습니다. 남편은 제 앞에서는 제만 바라보겠다고 했지만 시모에게는 반대로 말했다는 점 때문에 심지어 배신감을 느낄 정도였죠. 그렇게 시모와 서로 언성을 높이며 한참 동안 대화를 주고받은 뒤에 시모가 집으로 돌아온 뒤에 떨리는 손으로 남편에게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았다. 그래서 기분이 계속 나빠졌다. 암에 걸려 병원에 입원 중인 것도 우울했는데 남편의 이중적인 모습에 충격을 받아 너무 괴로웠다. 그러던 중 시모가 집으로 돌아온 후 몇 시간이 지나도 전화를 받지 않은 남편이 갑자기 병실 문을 조심스레 열고 들어왔다. 그때 남편은 설명했다. 일이 정말 바빠서 전화를 못 받았지? 하지만 무슨 일이야? 전화를 수집통에서 보더니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당신이 오기 전에 엄청난 일이 있었나 봐. 나한테 숨기는 게 없어. 솔직하게 얘기해봐. 이미 다 알고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당신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 내가 뭘 실수한 거라도 있는지. 난 무슨 말을 하려는지 잘 모르겠어. 알아들을 수 있게 잘 좀 설명해 줄래? 도대체 뭔 일이야? 당신과 나눈 대화 내용이 어머님과 나눈 대화 내용이 너무 다르더라고. 나한테는 이혼하지 않겠다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 어머니한테는 이혼하고 싶다는 말을 했다고 했는지도. 당신의 본심이 뭐야? 나랑 왜 이런 얘기를 한 거야? 정말 이혼하고 싶어 해요. 왜 그런 말을 해서 제가 어머니한테 좋지 않은 말을 들으면서 기분이 상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머니가 계속해서 이혼하기를 강요해서 입 아프게 마주치고 싶지 않아요. 그냥 대강 언급한 것뿐이에요. 전 저번에 제대로 말했잖아요. 평생 함께 할 거라고 했는데
어머니의 말은 신경 쓰지 말고 이제 곧 퇴원 가능한데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겠죠. 어머님이 점점 강하게 밀어붙이기 때문에 불안해지는데 너무 넘어가지 말고 본인 몸과 건강을 챙기세요. 확실하게 말해줬으면 좋았을 텐데요. 남편은 미안하다면서도 확실하게 이혼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그의 말투로부터 느껴지는 감정이 전혀 와닿지 않았어요. 제 앞에 앉아있는 남편의 태도가 억지로 어쩔 수 없이 저에게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그래서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남편이 해준 것들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시부모와 확실하게 선을 긋는 행동은 매끄럽지 못해서 집안의 분열이 계속 생기고 있어서 걱정이 많았습니다. 게다가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시부모가 더 이상 병원에 오지 않게 부탁했는데 왓자도 좋은 말을 듣지 못해요. 굳이 얼굴을 붉힐 필요는 없었어요. 그렇게 남편과 함께 한참 동안 대화를 나눈 뒤에 다음 날 출근을 위해 돌아갔고 저는 퇴원을 하기 위해 짐 정리를 하나씩 해 나갔어요. 주말에 우리 부모님께서 오시기로 했으니 간단하게 정리만 했어요. 그런데 제가 제일 힘들었을 때 옆에서 힘이 되어 주었던 대학 동문이 문득 떠올랐어요. 병문안도 몇 번 와주셔서 흔들리는 멘탈을 잡아주셨던 친구가 생각나 병원을 떠나기 전에 한번 목소리를 듣고 싶어서 전화를 해봤는데 일이 바빠서 전화를 받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문자 한 통을 남겨놨어요. 힘들 때 함께 곁에 있어준 친구 덕분에 몸 상태가 많이 좋아졌다고 고마웠다는 말과 함께 곧 퇴원할 예정이니 함께 만나보자는 문자를 전송했는데 친구가 내 문자를 확인했는지 전화가 왔고 반가웠습니다. 바빠서 연락하지 못했다고 하니 시간이 되면 밥 한 끼 해먹자고 하여 기쁘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드디어 퇴원하는 것이 실감나고 힘든 시기를 이겨내며 새롭게 태어난 기분이 들었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친 후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퇴원 절차를 마치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에게 언제 출산 예정인지 말하지 않아서 부모님과 함께한 이 순간을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얼굴을 보니 크게 놀랄 것 같았습니다. 서프라이즈로 등장하려 했는데 그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부모님과 오랜만에 함께 집에 도착했는데 집 앞에서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그 목소리를 듣자마자 당황했던 이유는 제 딸의 목소리라서 무슨 일이 생겼는지 급하게 차를 세워서 딸의 울음소리가 들려오는 쪽으로 뛰어갔어요. 집 건물 뒤로 달려가다가 눈앞에 보이는 광경을 목격한 순간 입을 다물 수 없을 정도로 충격받았습니다. 제 딸이 맨발로 뒷문을 두드리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제 딸의 이름을 부르자 그를 보며 서러운 마음으로 내 딸을 품에 안기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충격적인 일을 겪었습니다. 집안에 계시던 어떤 아주머니가 자신을 밖으로 내보내달라며 제게 당황스러운 말을 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눈물이 계속 흐르던 가운데 집안에 여자가 계시다는 소식부터 충격적이었습니다. 아이를 친정엄마에게 맡겨두고 급히 앞문을 열었지만 그 순간 마주한 광경은 저를 온몸으로 꿈틀게 만들었습니다. 1년 반 만에 집으로 돌아왔을 때 남편이 내 대학 동문 이내와 마당에서 촬영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대문이 활짝 열리는 소리에 돌아선 순간 연예인들은 저를 보고 크게 놀라며 당황한 표정으로 제 이름을 불러왔습니다. 남편이 안아주는 품 안에서 어린아이가 눈에 띄어서 두 분의 연인 사진을 찍는 사진기사가 도와주며 계속 촬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촬영을 하는 건지 물어봤더니 생후 50일 기념 촬영이라는 충격적인 말을 하더군요. 그 순간 마음이 아팠고 뒤에서 지켜보던 부모님도 사진작가의 말에 경악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남편에게 상황을 설명해 듣고 싶다며 질문했습니다. 이미 두 분의 관계를 이해하고 있으니 변명하지 말라며 남편이 안아주는 아이가 그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똑바로 이야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둘이 언제부터 만났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몰래 하은이를 내쳤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50일 동안 촬영을 했는데 어차피 이렇게 된 이유에 대해 설명할 거야. 당신이 아무르고 병원에 입원할 때부터 나도 정말 힘들었어. 앞으로 당신 없이 살아가야 할지 고민이 많았고 어둠이 내리면서 우울증까지 왔었어. 하지만 당신이 다시 돌아왔을 때 아무르가 병문 안에 왔잖아. 내가 힘이 들 때
너도 고생한 적 있었구나 하고 서로의 경험을 나누었어. 그래서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에 대해 이야기해줬고 내가 대충 알고 있을 거야. 전 남편이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위암투병하다가 돌아가셨어요. 그 충격으로 한동안 정말 힘들게 살아왔다고 말하는데 그러한 이야기가 나에게 어느 정도 위로가 되었어요. 그 사람이 당신을 병문안하러 왔을 때 몇 차례 만나게 되고 술 한잔하게 되면서 서로 마음이 통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서로의 아픔을 공유하며 대화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게 되어서 술을 꽤 오래 마셨지만 그때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이어져서 잠자리까지 이르게 되었어요. 한 번에 그렇게 큰 실수를 해버렸지만 임신까지 가게 만든 거야? 그래서 당신이 입원해 있는 동안 우리는 집에서 살게 되었고 출산도 했어? 만약 오늘 오겠다고 연락만 했다면 여기서 신장 촬영은 안 했을 거야. 그리고 하은이가 오늘따라 계속 촬영을 방해해서 잠깐 나가 있으라고 한 것뿐이야. 내 친구가 아니니까 너무 흥분하지 말고 이렇게 된 걸 좋게 받아들여서 넘어가자. 나도 당신을 좋게 보내고 싶어서 상처 주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어. 너희들이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그래도 내가 가장 믿었던 사람들이었는데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나는 몰랐어. 두 사람이 눈이 맞아서 이런 일을 준비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저택에서 내 딸을 내치고 50일 동안 촬영하고 있었는데 지금 내게 좋게 넘어가자는 말이 나와 내가 전에 말했잖아. 우리는 태어날 것 같아. 당신이 우리 딸을 잘 보살피도록 부탁했을 때, 당신이 우리 딸을 잘 보살펴달라고 말했을 때 내가 무슨 대답을 했는지 걱정하지 말라며 당분간 일도 쉬기로 했다고 말했어. 은혜 병 덕분에 휴직해야 했고 그게 모두 내 속에서 나온 아이 때문이었던 것 같다. 나약해져서 죽고 싶었어. 그녀는 이때 씨를 뿌렸어. 나도 그렇게 되길 원했어. 전 남편이 갑작스럽게 떠나서 나도 몇 년 동안 힘들었고 아이를 가질 수 있었어. 전에 떠났던 사람과 다시 대화를 하다 보니 나와 매우 잘 맞았고 그 사람과 똑 닮은 아이를 낳아주고 싶었어. 솔직히 말하면 너는 완치 판정을 받고 태어난다지만 껍데기만 여자이지 더 이상 여자 고시를 못하잖아. 시부모님이랑 이 사람은 원하는 아들을 못 낳아주니 나는 대신 낳아줬고 세상의 와이프와 새며느리로 인정받았다고 생각하니까 너랑은 대우 자체가 달라. 어차피 이렇게 됐으니 깔끔하게 이혼하고 너는 너의 삶을 찾아서 떠나. 이 사람의 집안에서 너를 거부하는데 굳이 붙어 있을 필요 없잖아. 여기 마당이 이쁘니까 50일 체력만 채우고 돌아갈 생각이었어. 이미 내 집에서요. 살림까지 모두 준비했으니 너는 그냥 재료를 받고 갈게. 나한테도 어려움 속에서 찾아온 이유를 놓치고 싶지 않아.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던 두 사람의 추악한 행동을 용서할 수 없었고 몸 상태가 좋지 않은데도 눈앞에 보이는 광경에 이성을 잃어버려서 남편에게 달려들었어요. 우리 부모님께서도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는데 남편과 대학 동문 친구의 머리채를 잡아 사정없이 바닥으로 내려쳐 버렸습니다. 마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자진자가 문제가 커질까봐 중간에 말렸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사진작가는 경찰에게 신고했고 잠시 후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경찰들은 마당 안으로 달려들어왔어요. 저희 아빠는 남편으로부터 한바탕 주먹질을 당했고 그 결과 남편의 얼굴은 닫혀 있었고 대학 동문인 친구는 저와 엄마에게 머리카락을 잡힌 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상한 남편은 자신이 잘못한 것에 대해 생각도 하지 않고 경찰들 옆에 붙어 저희 아빠를 공격했어요. 속이 끓어오른 아빠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고 몽둥이를 줍고 남편을 향해 뛰어들었고 엄마도 다시 대학 동문에게 돌진했습니다. 경찰들은 힘겹게 분쟁을 말리며 중재를 시도하고 있는 동안 저는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아서 완전히 나지 않은 아랫배에서 통증이 시작되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두 사람들을 노려보았어요. 우리 가족이 받은 피해에 대해 두 사람을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법적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하자 남편 또한 저에게 큰 소리를 질러서 자신이 우리 아버지께서 맞은 부분에 대해 법적으로 소송을 걸 것이라며 같이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잘못한 행동인데도 우리 가족에게 분노하는 모습이 너무 실망스러웠어요. 그렇게 서로 말다툼을 한 뒤에 어느 정도 분노가 가라앉은 시점에서
남편이 놀랍도록 한마디를 꺼내며 말했어요. 우리 어머니한테 손녀딸을 안겨줘서 눈치 보기 힘들었는데 자궁까지 드러내면 알아서 이혼 도장 찍어야지. 눈치 없이 어디에 붙어 있으려 해네. 나이 몇 살이냐? 남은 인생에 내게 시간을 허비해야 할지 생각해봐. 나는 우리 부모님이 원하는 아들이자 손자가 되고 싶어. 안겨주고 싶고 사랑받으면서 살고 싶어. 병자도 아니고 매일 좋은 말만 들으면서 살고 싶지. 위자료를 좋아하는 것 같아. 내가 너한테 똑바로 나아가야 하는 상황이야. 왜 자신감이 넘치며 나를 노려보고 있는 거야? 그동안 이혼을 해주지 않고 내 곁에 머물러 있었던 이유가 뭘까? 혹시 암이 재발하고 낙인 패면 너는 곧 죽을 것이고 그때는 집과 재산이 모두 내게 넘어갈 것인데 왜 계속 이혼을 희망해? 우리 부모님은 그보다도 사람 사이에서 자란 아이가 우선이라고 했지? 혹시 여전히 이혼하라고 말씀하시나요? 그래서 내가 너무 손해를 보게 된다는 길이야. 그래서 이혼을 안 해주고 있었던 거야?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마음이 바뀌었어. 너랑 이혼하고 나도 소송을 제기해서 내 인생에 입힌 피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거야. 한번 가서 보자고. 우리 관계가 너무 지겨웠던 이제 그만 정리하자. 남편의 말에 화가 난 저는 막는 경찰들을 뿌리치고 달려들었지만 경찰들에게 남편에게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게 막혀서 분노를 토로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쓰레기라고 막말을 퍼붓고 침을 뱉은 후 법정에서 보자며 등을 돌렸지만 얼굴에 침을 맞은 남편은 화가 많았다. 경찰들이 오기 전에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농기구들이 세워져 있던 것들이 쓰러졌고 남편이 제게 다가오며 농기구를 밟고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 순간에 남편은 푹 하는 소리를 내며 땅 꺼져 피며 갈고리에 찔려 눈을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건이 갑작스럽게 발생하여 남편이 경찰차에 싣고 응급실로 이송되었습니다. 동문인 한 남자도 경찰차에 동승했으며 가족은 어지러운 집 정리 후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집은 처분하기로 결정되었고 아이와 함께 친정에서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뒤 가족은 2명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정에서 우리 편에 대한 판단이 나왔고 암투병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었던 때였습니다.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아이까지 출산한 것은 절대적으로 용서받을 수 있는 행동이 아니었기 때문에 남편 쪽 입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딸을 낳든 아들을 낳든 그것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암에 걸리고 싶어서 걸린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남편은 저희 가족이 피해를 본 부분에 대해 위자료를 배상해줘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남편의 한쪽 눈이 실명이 된 것은 본인의 실수로 저질러진 일이며 이는 본인이 먼저 시작해서 벌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상해줄 의무는 없었습니다. 본인들이 원하는 아들을 가졌으니 그것으로 만족할 것으로 생각하겠지만 그 행복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될지는 의문입니다. 한번 실패한 후에는 모든 것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삶이 힘들어지더라도 정말로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면 됩니다. 지원을 받지 못한다고 세상이 끝나는 것은 아니에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당당히 싸워야죠. 힘든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힘들어도 포기하지 말고 노력해 보세요. 훑어요.